최근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이 완화된 모습을 보고 간만에 좀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단기적인 또 조정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마치고 회복을 하려는 순간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나왔던 속보죠. 좀 잘 가나 싶었는데 자, 오늘 새벽에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소송 철회에 대한 합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쭉 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또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개념 잡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사실 리플은 이 법적인 문제, 자, 현재로서는 이 법적인 문제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리플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 이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간에 법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새벽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다소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최초 코인리스를 통해서 새벽 3시 좀 넘게 넘은 시간에 속보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도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하고 급한 대로 여러분들께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웬만해서는 제가 새벽에는 문자를 잘 안 드리는데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여러분들 또 패닉셀 하실까봐 자, 보시면 자, GP 리플 긴급해서 SEC와 리플 합의에 대한 법원의 기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절차상의 문제고 큰 문제가 아니니까 패닉셀 하지 마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자, 오히려 3,300원 근처에서 소량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각 관련 자료와 설명은 소통방에서 확인하세요라고 문자 바로 급하게 보내드렸고요. 자, 이럴 때 패닉셀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인제 올려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패닉셀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 사용하는 이 자료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은 기각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문서를 어떻게 4월 10일 날 제출이 되었던 내용들 전부 다 이 문서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5월 9일 날 업데이트 했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5월 8일 SEC 홈페이지에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민사 조치를 면제한다 이런 부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측에서는 4월 23일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SEC 측에서 그 합의안에 대한 서명은 5월 8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것 이것도 5월 8일 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합의안대로 진행해달라고 승인을 법원에 승인서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합의문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서명한 것까지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원의 허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었는데 왜 기각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기각이 된 걸로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법원의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2025년 5월 15일 자, 문서 정보, 자, 문서 넘버가 984번입니다. 자, 이게 2025년 5월 15일인데요. 우리나라 날짜로는 5월 16일 오늘이죠. 따끈따끈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자, 뉴욕 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
자, 토레스 판사, 지방판사고요. 제출 날짜는 5월 15일입니다. 자, 여기서 요지가 중요한데요. 신청은 기각됩니다. 자, 어떤 신청이냐? 합의한 내용이겠죠. 리플의 불법적인 증권 제한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것과 리플에 부과된 이 민사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각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레스 판사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합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법원의 명령을 해제하는 거, 증권법 위반에 대한 행위 금지, 즉 기관에 대한 판매, 이 부분이고요. 리플에 부과된 벌금 1억 2,500만 달러 중에서 깎아줘서 5천만 달러로 한다. 이 부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큰일 난 것 같죠?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자, 중간에 약간 이런 마크가 있는데요.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건 다름 아닌 제 GP 코인, 제 GP에 대한 마크입니다. 도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보기 불편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좀 심어놨고요. 자, 핵심은 절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 잘못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 두 번째, 올바른 법적 절차를 미이행했다. 세 번째, 이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다. 자, 이런 근거로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각 사유를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토레스 판사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을 도와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번지수가 틀린 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요. 자, 먼저 관할권이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항소로 관할권이 1심 법원에서, 자, 토레스 판사가 1심 판사였죠. 항소법원으로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할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합의 내용대로 합의 내용을 승인해달라고 제출한 게 1심 법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번지수, 관할 문제는 바로 기각이죠. 자,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예 검토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법원, 토레스 판사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의견만 제시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의견을 제시해 줬죠. 이런 요건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건적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친절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상했던 부분은 자, 리플, SEC 다들 뭐 구멍가게가 아니고 변호사들, 이 법무 행정을 맡는 사람들 꽤 실력을 갖추고 있을 그런 전문가일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 관할권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관할권이 설사 나한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승인을 안 해줬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줬죠. 정말 친절합니다. 자, 잘못된 법적 근거를 사용해서 적용했다. 자, 당사자들은 SEC와 이 시티그룹에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해서 합의 승인해 주세요. 예전에 이렇게 합의 승인됐으니까 합의 승인해 주세요라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시티그룹 판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 이전에, 즉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과 SEC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항소법원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즉 시티그룹은 판결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안 나왔던 상황이고, 너네는 이 사건은 판결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잘못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안 맞다. 연방민사소송규칙 60에 따르면 먼저 판결 구제 요청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구제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또 알려줬죠. 즉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일단 관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 기각이 나오는 건데요. 설사 관할이 맞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체계에 인용된 것을 사용했다. 시티그룹이랑 너네랑 다른 케이스다. 그리고 룰 60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의 내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합의를 해달라고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실질적으로 관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 해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제출했는데 관할이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안 됐겠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관할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절차적 오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다 연결된 말이긴 한데요. 자, 잘못된 시점의 접근.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티그룹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자, 리플과 SEC는 이미 판결과 항소가 진행된 상황이므로 관할권 측면에서도 부적절했고 또 현재 관할권을 가진 항소법원의 판단을 회피하려고 했다. 우회하려고 했다. 그리고 관할권 회복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관할권을 항소법원에서 자 1심 법원, 자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신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줬을 텐데 지금 이게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 관할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 SEC와 리플이 지방법원의 합의 내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관할권을 먼저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소법원에 환송 요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법원에 율 60에 따른 신청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건데요. 이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 어쨌든 판결을 내렸죠. 자, 시티그룹은 판결이 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는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이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 중요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SEC와 리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1심 법원에 환송을 하든지 그리고 환송이 된다면 자, 룰 60에 따른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또 예외적인 상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은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까 항소법원에서 1심으로 다시 관할권을 이전하는 그런 신청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은 1심으로 갔다가 자, 항소법원 2심으로 갔는데 이거를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이렇게 갈 수 있냐? 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이 법적 근거는 연방 항소 절차 규칙 그리고 법원의 고유 권한을 근거로 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리플과 SEC 같은 경우 환송 요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자,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상당히 높다고 보는 근거로는 어쨌든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 판결보다는 합의적 해결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죠. 맨날 합의하라 하는 게 자, 합의를 통해서 사건 해결을 하면은 어쨌든 자, 문제가 됐을 때 법원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요.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합의를 많이 하라고 설득을 하는 편이고요. 또 이 판사들 같은 경우 사건 해결에 있어서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 인사고과할 때 더 높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합의적인 해결을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이죠.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의 자원을 절약하게 되겠죠. 소송 비용도 줄이고요. 왜냐면 바로 끝나니까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을 진행하면 자 1심, 2심, 3심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합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소법원이 환송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환송 이유가 합의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선례도 있습니다. 자, SEC와 유사한 규제기관이 관련된 항소 중 합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먼저 FTC 그리고 AT&T 모빌리티와의 이 소송에서 합의를 위해서 항소법원이 환송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이고요. 그리고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건에서도 합의를 위한 환송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리플과 이 SEC와 리플 사건에서 항소법원에 환송 요청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일단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듯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합의의 공익적인 측면을 잘 설명을 하면은 룰 60에 따른 적절한 후속 절차를 계획해서 환송 요청을 하면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토레스 판사가 있는 이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검토를 해주겠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SEC와 리플이 합의한 대로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그냥 너네 뭐야 이거 너네 관할권이 없는데 왜 신청했어? 기각 그냥 관할권 위반 이유로 이렇게만 해서 기각했다면은 자 전에 신청했던 내용 그대로 신청했다면 이거 승인 안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기각이 아니라 불승인 이래버리면 정말 골치 아플 뻔했는데요.
이번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오히려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를 도와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화 이복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회복을 하는 거죠. 아, 이거 큰 문제다. 팔았던 분들은 분명히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급하게 빨리 제가 한 4시 조금 전에 제가 정말 급하게 긴급이라고 4시 조금 전에 이렇게 문자 드렸던 거고요. 자, 오히려 3,300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아마 또 새벽에 그 기각 얘기 듣고 뭐 난리 났다, 뭐 리플 큰일 났다, 뭐 또 리또속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공포감을 조정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고요. 또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몰라서 잘못 전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알지만 일부러 왜곡해서 설명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상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자료를 다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급하게 긴급 이런 문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러면 가끔 이렇게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문자 보내드리고, 제가 소통방에도 올려드리는데요. 소통방은 새벽이 되면은 알람이 울리지 않거나 매너 모드가 되면 여러분들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전송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자료들, 뭐 판결서 이런 것들 다 소통방에 제가 설명한 거,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거 다 올려드리니까요.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죠.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소통방 통해서 자료 받으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 되실 때마다 틈틈이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모르고서 하는 얘기들 하는 영상들 여러분들 다 거르실 수 있고요. 오늘 새벽처럼 패닉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부분, 본질이 뭔지 분명히 틈틈이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히려 토레스 판사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더 놀랬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번 주는 큰 변동성 없이 이 평행 채널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예외적인 상황만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만에 좀 편안하게 관망하는 시장 좀 관망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도대체 어떤 일인가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보고, 아, 이건 괜찮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또 장난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문자 보내드리고 소통방에도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받을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기술적 분석, 통계,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된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기각 땡큐 토레스 제 결론이고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여러분들 리또속, 자,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 이번에 물량 빼앗기셨던 분들 계시면, 자,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안내드렸던 전화번호, 자, 010-8481-4359번으로 리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리플 그리고 소통방 두 개 다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 성향이니까요. 리플만 하셔서 정말 중요할 때 꼭 실시간 대응 정보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번 기각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욕망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 이 영상 길이 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이 좀 안 돼 갖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 채널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조금 길이가 더 길 수는 있는데
특집 형식으로 매일같이 올려드리진 않고요. 가급적 1일 1영상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길이는 조금 길지라도, 그리고 또 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저만 올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이 굉장히 쾌적할 겁니다. 많은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쾌적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은 앞으로 또 멤버십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 공개 영상 그대로 다 올려드리고요. 조금 더 특별한 영상들 멤버십 통해서 운영이 될 건데요. 자, 여기에는 아무데도 공개하지 않은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저만의 좀 특별한 관점, 그리고 라이브 영상까지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커피 한 달에 한두 번, 한두 잔 아껴서 가입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거니까요. 부담 없는 선에서 할 거고요. 그렇다고 일반 영상 절대 소홀하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진행하기 전에는 진짜 무료로 여러분들 이 멤버십 한 달 또는 두 달 프리로 또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혹시 개인 채널에 대한 문의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미리 입장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자, 아까 안내해드렸던 전화번호에 자, 개인 채널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 채널 개설됐을 때 선착순으로 제가 입장 안내 드릴 거고요. 멤버십, 자, 무료 쿠폰 200분까지 제가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채널 입장 미리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늘려드릴 수는 있는데 또 무한정 늘려드리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또 개인 채널을 운영할 때 뭐 CS라든지 자료 보내드리고 뭐 여러분들 이런 부분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전체 다 해드리지 못한다는 부분 여러분들 양해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실시간 대응 정보, 자, 매수매도 대응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제 영상 전에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정말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들, 자, 한두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같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패닉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새벽이라도 문자 드린다는 점, 자, 문자 매일같이 안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정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